양도소득세 마무리 짓습니다. 양도소득세 29번부터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 유상이전이 양도죠? 유상이전을 양도라 그래요. 유상이전. 29번. 자, 어떤 땅이다? 환지처분. 이거는 양도가 아니죠? 또 환지처분과 같이 가는 게 뭐다? 보류지 충당. 환지와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에요. 이건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처분받으면 지목과 지번이 변경되죠? 어떨 때 양도예요? 1번은 매각시, 처분시 이럴 때만 양도가 된다고요. 그 다음 2번 부담부 증여 언제나 출제되네요.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예요. 채무를 물어보나요? 제외를 물어보나요? 제외니까 증여로 본다. 증여세 대상입니다. 제외니까 채무가 양도예요. 제외는 증여로 본다. 양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답은 몇 번이다? 3번.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내요. 빚을 못 갚어. 채무불이행 뺏어가 버리죠. 변제에 충당되면 가등기 상태에서 본등기가 전환되죠. 양도로 본다.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매매원인 무효, 소, 앤드, 판시, 소유권 환원. 무효는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 적어 적법은 양도예요. 적법하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양도다. 무효는 아니다. 자, 그 다음 5번 공경매는 양도죠. 근데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본인이 재취득하면 이거는 소유권 환원.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양도가 아니다.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30번으로 들어가죠. 30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거 뭐를 물어봐요?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양도세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네요. 지난번에는 뭐 배웠어요? 일반적인 거래는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대금 청산일. 이거는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양도세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속이니까. 이거 일반적인 거래.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이게 일반적인 거래.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이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이 언제다? 잔금 받은 날. 이거를 대금 청산일. 나머지를 물어보네요. 나머지를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만 쓴다. 1번. 자,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 벌써 등기 접수일하면 무조건 틀려요. 상속 개시일. 자, 그 다음 2번은 환지처분이다. 환지처분은 권리 면적만큼 받고 팔았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죠. 공법 용어 틀렸네요. 이 지문은 어떨 때만 맞는 지문이다. 증가감소. 증가감소가 나오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요. 2길.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자, 장기할부는 맞죠? 소인사종 빠른 날. 그러나 30번의 답은 몇 번? 3번. 문제 읽는 순간 답이네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 다음 민법 20년 시효 취득은 과거로 돌아가네. 등기 접수일 무조건 틀려요. 과거로 돌아간다. 언제예요? 점유 개시일.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그러나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빠른 날.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실상 사용하면 당연히 뭐다?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입니다.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답이 3번이네요. 자, 31번. 자, 뭐를 물어보는 거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개예요? 필요경비 몇 개? 필요경비는 3개.
자, 이번에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식을 알아야 돼. 식을. 출발이 뭐다? 양도 가액. 식 모르면 시체가 돼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필요경비. 필요경비죠? 이 식을 알아야 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 차익이 나오네요. 양도 차익. 차익에서 공제하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식을 잘 정리해. 그럼 장특공제를 빼면 뭐가 나오나요? 뭐가 나와? 양도소득금액. 번개 나오잖아요.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초공제 빼야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과세표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세율 곱해야죠?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식을 알아야 돼. 이렇게. 필요경비가 몇 개예요? 3개. 3개. 취, 자, 양. 3개. 취득가액. 자가 뭐다?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은. 그 다음 양은 양도비. 세 가지를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 여기서 공제받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자, 지난번에 문제 똑같네. 지난 문제랑 똑같잖아요. 중요하니까. 개정법이 있기 때문에. 똑같죠 문제가? 1번 뭐다? 약정에 의한 약정이자는 포함해서 공제하죠. 약정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공제받아요. 약정된 이자. 이거 장기할부 취득할 때 이자를 약정하죠.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받아. 근데 어떤 이자야? 지연 추가는 약정된 이자가 아니죠. 공제를 못 받아요. 그럼 공제를 못 받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공제한다는 뜻이죠.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예요.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2번. 자본적 지출액. 이거 개정법이에요. 올해부터는. 수치보관 않더라도 금융거래에 의해서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개정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이랑. 인정한다 맞죠? 그래서 31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옳은 거니까. 몇 번? 2번이잖아. 2번. 답이 2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우리 지난번에 계산해 봤잖아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죠? 감가상각비 있으면 공제받는데 그거를 뭘로 계산했어? 환산가액으로.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도 형평성률을 위해서 적용한다. 감가상각비 공제해줘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매각차손. 어디에다 팔아야 돼? 매각차손은 금융기관에 팔아야죠? 벌써 왜 틀렸어요? 상대방과 관계없이 틀렸잖아요. 금융기관에 판 것만 한도로 인정을 해줘요. 전액 틀렸네. 금융기관에게 팔아서 매각차손을 한도로 해요. 전액 공제한다. 관계없이 인정한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5번은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해 주죠. 속일 수가 없으므로 또 인정하지 아니한다. 틀렸네. 인정한다. 지난번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몇 번? 2번. 자, 넘어가죠. 자, 32번으로 들어가네요.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추계결정. 추계조사를 물어보잖아.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조사 순서로 결정하죠. 포인트가 추계조사예요. 그럼 추계조사는 어떨 때 한다? 1번. 이럴 때 추계조사하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을 안 써요.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될 때는 추계 결정한다. 그럼 순서를 알아야죠. 추계 결정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매감 환기의 추가 결정 순서가 매감 환기 순서를 꼭 기억하고. 2번 맞죠? 매감 환기. 그래서 3번 매매사례과 4번은 용어 정리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뭐다? 전후각 3개월. 6개월은 너무 길어요. 6개월에 속으면 안 된다. 전후각 3개월. 이런 애가 매매사례가액이다. 자, 4번은 감정가액이 또 뭐다? 전후각 6개월에 속으면 안 돼요. 3개월. 이런 게 감정가액이다.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자, 그다음 답은 5번이네. 환산가액은 어떨 때만 쓴다고 그랬어요? 취득가액에만 환산가액을 써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환산가액짝은 뭐다? 취득가액. 추계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뒤바뀌었어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뒤바뀌었다고요. 환산가액 착은 뭐다?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는 안 쓴다고요. 그래서 32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5번밖에 없네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취득가액을 순서로 적어주죠.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이해를 적든 이해를 적든 이해를 적든 이해를 적었을 때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 필요경비죠. 두 개. 필요경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산공제로 갑니다. 추계할 때. 이거 꼭 기억해야죠. 어느 하나라도 적으면 자본적 주출액과 양도비는 계산공제한다고요. 계산공제식이 뭐다? 취공. 어느 하나라도 적으면 계산공제예요. 두 가지를. 계산공제식은 뭐다? 취공. 취공은 추계할 때만 쓰는 용어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이 있죠? 공제율. 부동산은 몇 프로예요? 3%. 미등기도 적용해요. 미등기는 불이익을 줍니다. 몇 프로만 적용할까요? 0.3. 추계할 때 완전 기초예요. 기초. 추계할 때는 계산공제한다고요. 두 가지.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참 힘들어요. 그죠? 6과목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가 되네요. 자, 이런 거 이슈 매년 출제되는 거 취공. 자, 33번으로 들어가죠. 3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들어가네요. 1세대 주택. 법령이 정하는 게 고가주택이에요. 그럼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하나요? 8%씩. 고가주택. 그리고 나머지 일반 부동산. 나머지는 일반 부동산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합니까? 3%씩. 이렇게 나눠야 돼요. 각각으로. 그럼 고가주택이니까 10년 이내. 그럼 최대 몇 프로 공제? 80% 맞네. 법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에요. 만약에 상가 토지라고 나오면 30% 공제받아요. 이렇게 공제하잖아요. 최저 24. 이거 최대 80. 나머지는 뭐다? 최저 10. 최대 몇 프로? 30. 이렇게 공제하는 거죠.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자산별로 장특공제는 각각 공제한다. 최저 24, 최대 80 고가주택, 최저 10, 최대 30 반드시 정리해야 돼요. 8단, 3단만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9구단은 안 까먹었겠죠? 9구단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가요 6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못 외워. 글씨도 띄엄띄엄 읽어. 전응하였어. 근데 제일 잘 살아. 제일 잘 살아 우리 동창 중에. 성실하니까. 성실하고 꼼수 안 부리니까 모 건설을 해서 회장이 계속 키워준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깬 거야 이제. 제일 똑똑해. 가끔 만나보면 제일 똑똑해. 아파트가 6채고 강남에. 제일 똑똑해. 사람 팔자 진짜 성실하게 사니까 그렇게 밀어준 거야. 이렇게 하는 거를 자산별로 각각 공개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 들어가자고요. 두 번째, 개정법.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주택이죠? 2주택 이상은 올해부터는 어떻게 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된 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거 2주택 이상. 그럼 3번도 개정법이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합의 3주택이에요.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법할 때 해당 주택. 주택은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만 들어가는 거요. 3년 보유하면 적용합니다. 다만 적용받으려면 뭐하라? 장기 임대사업을 하라. 그러면 적용해줘요. 임대사업을 안 하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답은 4번. 지난번에 했던 거 또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단 말만 나오면 등기된 걸로 봐요. 등기된 걸로 봐서 뭐다? 적용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불가능한 거는 등기 못하는 거는 등기된 걸로 봐서 적용한다. 4번. 자, 그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디서 공제한다? 여기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거요. 점프하면 안 돼요. 차익에서. 차익. 가액에 속지 말자. 차익에서. 가액의 수.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출제해서 가액. 틀려요. 차익. 맞네. 자, 그 다음 34번. 자, 34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기본공제. 딱 배운 게 딱 기억나야죠?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기본공제는 기초비용이니까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딱 이게 기본이에요. 1번 등기된 공제해주죠. 2번 등기된 공제하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미등기는 안 해줘요. 답이 3번이네. 읽는 순간 괄호 조심해야 돼요. 제외. 이거 뭔 뜻이에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공제해준다는 뜻이에요. 않는 것에서 제외니까.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제외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4번도 조정대상 지역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 다음 5번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3주택 적용한다고요. 등기된 걸로 봤어. 근데 미등기만 안 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미등기라고 나올 때만 미등기입니다. 없으면 등기된 걸로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이네. 자, 그 다음 35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번에는 과세표준.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뭐 배웠냐고요? 양도차익. 그 다음 장기를 빼면 소득금액.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배웠죠? 이 내용을 아웃라인을 잡은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이 35번 이렇게 지문이 긴 거 연습해야 돼요. 틀린 것 1.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기준시가. 그다음 꼭대기 보면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네. 어디에 있다? 지정지역에 있어요.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있을 때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일괄. 네 번째 줄 일괄. 합쳐서 발표해요. 투기관리를 위해서 일괄. 일괄 네 번째 들어갔죠? 일괄. 자, 그 다음 2번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이걸로 적었잖아. 기준시가로 적었죠? 그럼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공제, 취공. 계산공제, 취공을 하는가요? 취공. 그건 취공이잖아요. 그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 미등기는 0.3 취공을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항상 취공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죠. 자, 4번은 뭐를 물어봐?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어떻게 공제한다? 양도, 소득별로 1호, 2호, 3호 소득, 자산별 틀렸네.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거다. 자산별 벌써 틀렸네요. 소득별로 고쳐야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미등기는 안 해주고 소득별, 자산별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5번은 뭐를 물어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보네. 등기된. 그러니까 풀어봐야 따라와요. 안 풀어봐서 따라오기 시작하면 점수 나오기가 힘들다. 딱 일찍 와서 풀어보고 그럼 이제 틀린 것만 체크해서 재복습하고 그러면 60점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토건 조만해준다. 3년 이상만 해주죠? 3년 이상.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그럼 2주택 이상도 적용한다. 아니니까. 옳은 지문이네요. 그럼 5번 옆에 적어요. 공제 방법은 장특공제는 어떻게 공제해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해요. 공제 방법 밑에 하나 적으라고요. 장특공제는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로 각각 공제합니다. 여기 적어놨어요.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연 250이고 장기는 자산별로 각각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공제가 들어갑니다. 자, 36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세율 지난번에 했어요. 세율 지난번에 기초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세율 일반 부동산이죠. 토지상가. 그래서 2년 이상 2년 채워야 돼요. 2년 이상은 기본세율 6에서 42%로 갑니다. 단 뭐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이에요. 이렇게. 상가 토지는 2년 이상일 때만 초과누진. 주택과 조합원 입증은 1년 이상은 6에서 42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6%는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는 6%. 1번 맞아요. 2년 이상은 초과누진. 기본세율 6에서 42. 그러니까 6%를 적용한다고요. 지난번에 분명히 했어요. 1200만 원까지는 6%를 곱하고 뛰고 얼마 초과 5억 넘어갈 때는 최대 42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6% 맞네. 이거는 6% 앞에 거 1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주택은 1년 이상이에요. 상가 토지는 2년 이상이고. 자, 그 다음 개정법. 자,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본세율로만 가네요. 6에서 42. 언제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그래서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으면 안 돼요. 자, 3번. 어디에 있다? 개정법이네요. 드디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1세대 2주택. 그럼 주택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1년 이상. 1년 이상 보유했다면 2주택자는 몇 프로를 또 더해? 10을 더한다. 10을 더한 세율. 그럼 10을 더하기 싫으면 장기 임대 사업을 하면 10을 안 더한다. 제외. 2주택 이상. 1년 이상 보유. 그럼 3주택은 몇 프로를 더해요? 20을 더해요. 2주택이니까 10을 더하는 거예요. 3주택이 나오면 20이라고 말씀하셔야 돼. 개정세법.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맞는지.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이 양도세는 세율이 낮더라도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다음 양도세는 무조건 뭘로 간다? 큰 걸로 간다. 큰 것을 세액으로 한다. 맞아요. 그럼 36번의 답은 5번. 지난번에 했잖아요. 뭐 물어본다. 세율. 보유기간은 원칙이 뭐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원칙. 그러나 세율 상속을 받았다. 뭐가 들어가야 돼? 반드시 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장기를 물어볼 때는 피가 들어가면 틀려요. 상속에만 피가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면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는지만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피 상속인이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 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5번 지문은 장기를 물어보면 옳은 지문이에요. 장기는 피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세율은 무조건 피가 들어가야 돼. 세피야 세피. 그러나 장기는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딱 요점만 잡으면 되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 자관 피가 없으면 틀려. 고칠 생각도 하지 말아요. 피가 없으면 틀려. 그러나 이 지문은 장특공제를 물어보면 옳은 지문이에요.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미등기. 똑같잖아, 지난번이랑. 무조건 출제되는 거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옳은 것. 1번 미등기로 팔잖아요. 자, 칠판 좀 보면 미등기로 팔면 뭐 안 해줄까요? 미등기로 팔면은 장기 안 해줘. 기본공제 안 해줘. 투기 목적이니까. 그럼 미등기로 팔면 이해가 이해고 이해가 이해입니다. 세 가지가 똑같아요. 미등기로 팔면은 둘 다 안 해주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세 가지가. 그럼 1번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표준은 뭐가 돼요? 이거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이다 또는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돼야죠. 점뽀하면 안 돼요. 양도가액이다. 틀렸잖아요.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돼야 맞죠. 자, 2번. 자, 미등기로 팔면은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계산공제는 받아요. 추계할 때 몇 프로 받아요 이거? 계산공제할 때 0.3% 적용해요. 계산공제할 때 0.3% 적용한다고요. 그다음 왜 틀렸어? 계산공제 때문에 틀린 거예요. 0.3% 적용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 3번. 미등기로 결정되면 세율이 몇 프로? 70%. 미쳤다 70%잖아. 60 찍으면 진짜 이건 지정신이 아니에요. 옳은 거니까 70%로 가요. 70% 미쳤다 70%. 공부에 미쳐야 돼요. 다른 거에 미치면 안 돼요. 자, 다음 4번 개정법. 개정법이죠. 상속.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니하여. 아니하여 미등기잖아. 수용당했다는 뜻이에요. 올해부터는 바로 뭘로 본다? 미등기로 본다. 그래서 수용당할 때는 상속, 미등기로 넘기면 70% 뺏어가 버려요. 세금 폭탄 때리겠다.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37번에 5번밖에 없네요. 답이. 그죠?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는 거죠. 이거 등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무허가주택이므로. 이거 무허가주택 하나예요. 그럼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말만 나오면 뭐다?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1세대 1주택 2주택 하면 틀려요. 등기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정답은 5번. 4번은 미등기로 본다. 개정법이요. 4번. 자, 38번. 자, 예정 확정신고. 지난번에 똑같이 나왔어요. 개정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양도소득세. 뭐를 물어봐?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어보네. 거주자의 납세지를 물어보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소재지 틀렸네. 단 피거주자라고 나오면 맞는 거야. 비차가 들어가면. 그러나 거주자의 납세지는 어디다? 거주자의 주소지이다. 소재지로 갈 일이 없잖아요. 1번 틀리고. 자, 그 다음 2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적용받았죠.
예정신고는 강행규정이잖아요.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나 확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죠? 예정에만 붙이는 거예요. 예정에만. 이중부가 금지라고요. 지난번 문제랑 똑같아요. 옳은 지문. 자, 3번. 예정신고기한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다. 신고 안 했잖아요. 예정. 신고 안 했어. 무신고.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수정신고.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하면 된다. 이게 양도세 지문이에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등을 하면은 몇 프로 깎아준다? 50% 감면한다. 그러나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기한 후 신고는. 양도세는 법이 바뀌었다.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하면 50%를 감면한다. 양도세 지문이에요. 개정법이라고요. 그래서 납부는 안 깎아준다고 그랬어요. 항상 신고 납부는 계속부터 만원당 3원. 그럼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이거 했잖아요. 지난번에. 신축 매매에 속으면 안 돼요. 몇 년? 5년. 취득가액을 뭘로 신고했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5년 5% 환산취득가액이에요. 뭐에 속으면 안 된다? 매매에 속으면 안 돼요. 신축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어떻게 출제했어요? 매매. 틀렸죠? 신축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 매매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중요하니까 또 출제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뭘로 출제했다고요? 매매. 그럼 틀린 거야. 매매는요. 그래서 3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나요? 몇 번? 에? 틀린 게 몇 번이에요? 1번. 틀린 게 1번이야. 1번.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3번과 5번은 개정세법이에요. 3번과 5번은 개정세법이라고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쉽네요. 문제 1번.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지. 소재지하고 관련이 없네요. 자, 그 다음 39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중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죠. 2년 보유 안 따진다.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은 주택도 있다는 거. 2년 보유 안 따지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임대주택. 임대주택에 입주했네. 뭐를 따져요? 실거주. 거주기간이 5년 이상.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고 그랬어요? 임차일부터. 지난번이랑 똑같네. 그럼 팔아먹을 때는 2년 보유 안 따져요.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라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1주택인데 해외 이주 간에 어떻게 가야 돼요? 세대 전원이 가야 돼요. 그리고 옆에 저거 물어볼 때 팔아먹을 때는 언제까지 팔아먹어야 돼요? 출국일로부터. 물어볼 때만 2년 이내에 양도하면 2년 보유 필요 없다. 비과세를 해주죠. 2년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다 이거죠.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줘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2년아 출국 그만하라고. 3년 안 줘요. 2년아 출국 그만내라.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1주택이 수용당한 겁니다. 2년 보유 안 따져요. 1주택이 수용당한, 이제 다 이거 집이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수용당하면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리고 물어볼 때, 옆에 적어요. 물어볼 때 일부가 수용당하면 잔존주택이 남아있죠? 잔존주택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려우므로 5년 주는 거예요. 5년. 잔존주택을 물어봤을 때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2년 보유 안 따진다고요. 자, 그 다음 4번. 4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집이 하나를 얘기했어요. 다 1세대 1주택. 1주택이야. 이게 정비법에서 뭐가 들어갔다? 재건축. 재건축이 들어가면 나중에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잠시 취득합니다. 다른 주택을. 잠시 살기 위해서 다른 주택. 하나 샀어. 이거를 대체주택이라고도 얘기하죠. 대체. 그럼 이 애를 팔 때는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보다 실거주를 따진다. 거주. 그리고 이 애를 팔고 반드시 새 아파트로 이사 가야 돼요. 이사 안 가면 추징해 버립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 다른 주택 팔 때 보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사하고. 그럼 2년 보유 안 따진다.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1주택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갈 때는 뭐 따져? 2년 보유 안 따진다. 1년 이상 실거주를 따져요. 거주. 거주. 근데 그냥 1년간 보유 틀렸네. 보유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1년간 거주죠. 보유 틀렸네, 읽는 순간.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럼 답이 5번.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는 뭐다? 사업상은 안 돼요. 2년 보유해야 돼요. 사업상을 뭘로 고쳐야 돼요? 근무상 형편으로 고쳐야 돼요. 양쪽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유 안 따지는 주택이 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라고요. 정답 몇 번? 5번. 자, 40번. 벌써 40번을 딱 읽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숫자가 있고 금액이 있어. 상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마지막으로 그림 그릴게요. 가불병. 출발이 뭐다? 징여. 징여 후 뭐야? 양도. 징여 후 양도입니다. 언제 취득했어요? 2012년. 얼마에 취득했다? 3억. 그럼 징여자네요. 얘가 이렇게. 그 다음 징여했다. 갑과 을은 어떤 사이예요? 누구예요? 누구? 배우자. 가족 간의 징여입니다. 배우자가 포인트예요. 그럼 언제 징여했어요? 2016년도. 그래서 배우자에게 징여하니까 징여세법에서 평가하니까 8억으로 뛰었네. 8억으로 뛰었어요. 3억짜리가. 그래서 언제 양도를 했나요? 2018년도에 매도했죠? 2018년도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어? 10억. 매도 10억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을을 뭐라 그래요? 수중자. 그럼 수중자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징여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도 내야죠? 이렇게. 수중자는 그럼 둘 다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죠? 그럼 징여세는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배우자끼리는 징여를 인정해서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필요 경비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럼 이 법은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만든 법이에요. 징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 여기. 여기에서 공제를 한다고요. 밑에
밑에서 공제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밑에서 공제하면 틀려요. 밑에서 공제하면 양도세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잘 봐요. 양도세 이제 계산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는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한다. 이거 2월 과세예요. 그럼 2년 만에 팔았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이거? 5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2년 만에 팔았잖아요. 5년 이내에 들어가죠? 원래는 어떻게 계산해? 10억에서 취득가액을 높였잖아. 3억인데 8억으로 높여 이렇게 계산해. 원칙은 그럼 남는 게 단순 계산 2억이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8억으로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취득가액이 원래 3억이잖아. 8억으로 계산했다고요. 원래 이렇게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띄어먹었으므로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주는 거야? 3억으로. 그럼 3억으로 적어주면 단순 계산 얼마 나와? 7억.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양도세 못 띄어먹게. 그래서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몇 가지를? 세 가지를. 하나는 수중자가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양도세 못 띄어먹게끔 얼마를 적어준다? 3억. 8억으로 적으면 양도세 팍 띄어먹잖아요. 그럼 취득가액을 낮췄지? 낮춰서 세금 폭탄 나오게 생겼잖아. 그러면 뭔가는 혜택을 줘야 되겠죠. 사람 죽일 때 막 죽이면 안 돼요. 뭐를 따질 때?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따질 때는 늘려서 혜택을 줍니다. 뭐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따질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시작한다고요. 세율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게 2월 과세예요. 그 다음 세 가지가 있죠. 양도세 납세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수중자예요. 수중자. 수중자가 양도세 계산할 때 2월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중자예요. 수중자. 수중자. 그리고 증여세는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는 뭐가 없다? 연대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할 뿐입니다. 이 법은 왜 만들었다고 그랬죠?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이거지.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원래대로 걷겠다 그 얘기예요. 자, 40번 12년 3억 원의 동그라미, 배우자의 동그라미. 16년 증여 얼마? 8억의 동그라미. 언제 팔았다? 18년. 얼마에? 10억 원. 얘랑 숫자가 똑같죠? 숫자가 똑같잖아요. 얘랑. 1번 납세무자는 을이다 갑이다? 을. 수중자. 을. 그 다음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된다.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3년 훨씬 지났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죠. 여기서부터 따져주는 거예요. 적용된다. 자, 3번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5년 이내에 팔았기 때문에 8억이 아니라 얼마로 계산한다? 3억 원이다. 맞네. 자, 4번 의리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 공제된다. 틀렸죠?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틀렸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양도차익 계산 시 벌써 틀렸네. 납부세액 계산 시 틀렸네.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양도차익 계산 시 세액 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자, 5번. 5번은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어. 계산만 증여자 걸로 하는 거야. 모든 세금은 혼자 책임지는 거예요. 없다. 길게 어떻게 더 말씀한다? 지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그래서 몇 문제 풀었어요? 1회, 2회, 80문제 풀었네요. 80문제에서 거의 뭐 출제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핵심 특강 한 번 남았시오. 그걸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게 저 백선이에요. 거기서 이제 40개를 추려준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좀 이제 마무리 짓고, 다음 명절 지나서 보겠네요. 요즘은 여행을 엄청 가더라고요. 신세대는 명절을 슬기롭게 지내야 돼요. 슬기롭게. 우리 막내 여동생도 뭐다. 외국으로 여행 가더라고요. 제사 지내다가 할렐루야로 바뀌었어. 남편 꼬셔갖고. 그래갖고 안 지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명절 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동네 가면요, 명절 때 다 도서관에 박혀 있어. 아저씨들, 아줌마들. 차례 지내는 분은 잠깐 지내고 가방 들고 시립도서관 그런 데 가 있다고요. 그래서 명절 때 자관 슬기롭고 현명하게 보내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